39번 시작할게. 홉스에 따르면 사람은 존재가 아니다. 사실상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실상 없구나.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본능을 거스르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 어떤 본능? 그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 상태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떤 자연 상태가 아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연결어 the only 하면 유일한으로 해석해야 돼. 유일한 장소, 도덕성, 그리고 도덕적 자유가 시작하는, 뭐하기 시작하는?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즉 쉽게 말하면 도덕이 발생하는 이런 거겠지. 장소는 시작한다. 장소에서. 어떤 장소? 주권적 힘, 즉 나라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즉 나라가 있어야지 도덕성이 발현된다는 거겠지. 홉스는 따라서 묘사한다. 자연 상태를 describe A as B, 상황으로 묘사한다. 어떤 상황? 사람의 삶이 홀로 있는, 가난한도 되고 부족한, 나쁜, 이렇게 원래 네스티가 냄새나는, 더러운 할게, 잔인한, 그리고 짧은, 빨리 죽는다는 거지. 혼자 있으면 자연 상태, 사회가 없고 그룹이 없는 상태. 그것은 의미한다. 사람들이 살 때 일반적 힘이 없는 상태로 그들을 통제할 힘이 없는 상태에 살 때 사람들은 사실상 전쟁 상태이다. 그렇겠지. 만약 개개인이 따로따로 있으면 물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겠지만 이 홉스의 사상 속에는 쉽게 말하면 성악설이겠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 약간 옛날 원시인들 막 만나면 싸우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사회가 없는, 도덕이 없는. 다시 말해서 홉스는 홉스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야. 받아들인 뭐를? 인간이 사회적이지 않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연 상태에서는 믿는다. 힘이 없이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반사회적이고,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전체 맥락에서 좀 벗어나는 단어가 이 단어라서 이 단어를 좀 외워야 돼. 이 빈칸. 이성적이다. 이게 지금 전체 맥락이랑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성적이면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 맥락은 부정적이거든. 안티소셜만 봐도 그렇잖아. 근데 이성적인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랑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빈칸으로 나오면 거의 100% 틀릴 것 같아. 이걸 잘 외워야 돼. 그리고 외우고 이해까지 하면 더 좋겠지. 이성적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오는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지. 즉 쉽게 말하면 이기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이거든. 이거를 잘 이해해놔야 되고, 게다가 사회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 힘이, 어떤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자연적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상태에서는 그 힘도 없겠지. 여기까지 since 절이었고, 그들을 사회로 함께 모으는 것은 상호 사랑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affec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사랑의 사람의 습성이 사랑이면 전쟁 상태가 아닐 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fondness라는 좀 어려운 단어, affection, 사랑 대신에 좀 어려운 단어를 썼으니까 기억하고. 얘도 이제 좀
그렇지? 이 긍정적인 단어가 없다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온 것도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야. 이 홉스의 말에 따르면. 요거 강조 구문으로 봐야 되고 레덜은 연결어 문제로 나오면 엄청 어려워. 레덜은 정해진 틀이 있어. 앞에 부정문이고 이거는 긍정문인데 내용은 거의 흡사해. 그러니까는 부정의 부정을 하는 거거든. 나쁘지 않다, 즉 좋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 맥락도 이해하고 서로 간의 두려움, 사람들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이 바로 사람들의 두려움이다. 상호 간의 두려움이다. 뭐가 그들을 모으는 것은. 왜냐하면 두려움, 이것도 좀 특이해. 두려움이라는 동기, 이거 동격으로 쓰였다고 봐야 돼.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자연 상태에서는. 즉,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왜 모이냐?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려움, 상호 간의 두려움도 기억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것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홉스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위에 이 1번과 2번이 이제 한 세트가 될 수 있고, 도덕성은 나라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 상태, 그러니까 사실 근데 뒷부분이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자연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모임은 뭐 때문이냐?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요 정도로 두 가지 다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다음 40번. 있다.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냐? 이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어떤 생각이냐에 대한 절이기 때문에 동격절로 봐주면 되겠지. 자, 인지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판단에 현상하게 이렇게 되거든. 인지된 세상에 현상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인지적 요인들이 인지된 세상에 현상하게 영향을 미친다.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사실 이제 cognitive랑 perceived가 일단 구분하라고 이 지문에서 이 지시하는 자체가 되게 빡센 거야. cognitive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인지인데, 인지라는 둘 다 인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건 약간 사고에 가까워, 생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판단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뒷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약간 의역한 건 이거야. Cognitive Factors가 사전 지식으로 보면 되고, 현상학에 영향을 미친다 할 때 현상학을 결론, 그러니까 이게 사전이라면 그 당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시의 판단. 그 시점의 판단.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당시에 대한 판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물론 뒤에 이제 40번이니까 요약문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게 되겠지만, 보다시피 엄청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개념 자체가 주제고, 뒤에서 이걸 풀어 쓴 걸까지 이제 갖고 가야지 주제가 완성이 되겠지. 이 두 사람은 요청했다. 참가자들에게 매치시키라고 어떤 형상의 색깔을 그들의 배경의 색깔과, 자, 그래서 형상의 색깔이 있고 배경의 색깔이 있어. 그리고 배경은 지금 보면 단수야, 단수. 형상은 복수고. 몇몇의 형상들은 묘사했다 어떤 물체를 특정한 색과 잘 어울리는,
이것들은 포함한다 전형적인 빨간색 물체를 예를 들어서 사과, 입술, 그 하트. 다른 물체들은 제시되었다. 자, 요 문장 잘 기억해야 돼. 수동태일 때 형용사절이 주어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 특이한 구조. 요 복수단수도 중요하고 뭐 what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 있겠지.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what이 아니야. 근데 이 구조를 잘 모르면 충분히 명사절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 문장 반드시 외워야 돼. 어떤 물체들이냐? 보통은 관련이 없는 빨간 색깔. 예를 들어서 뭐냐 이거 저기 버섯 그리고 종은 주로 뭐 노란색, 은색, 버섯은 주로 갈색. 하지만 모든 형체들은 만들어졌다 같은 이 애매한 색이지. 빨간색, 오렌지색이니까 뭐 주황색.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리 좀 감이 오는 게 얘들은 빨간색이고 얘들은 약간 황색이 가깝겠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인지가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된 거야. 참가자들은 그리고 나서 매치시켜야 했다. 이 형체를 배경에 어떤 배경? 배경이 다양하구나. 다양한 배경. Dark to light red. 어두운 레드, 밝은 레드. 약간 피 색깔 같은 레드. 뭔 색깔일까? 밝은 레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핑크 느낌이 날 수도 있는 레드가 약간 밝은 레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들은 만들어야 했다 배경 색깔을 어울리도록 형체의 색깔에. 그러니까 형체의 색은 하나야. 형체의 색은 하나고 배경의 색이 다양하네.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와. 빨강과 관련된 물체들은 요구했다 더 빨간 거를 백그라운드에서 뭐 하기 위해서? 맞다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물체들은 뭐 하는 것보다구나. 물체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일반 동사를 받아서 did라고 쓰고 있지. 도치가 일어난 것도 확인해주고 어떤 물체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빨간색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이것은 암시한다. 인지적 연결, 물체들의 인지적 연결, 색깔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색을 인지하는 것과. 여기 뭐 해석에서는 여기는 인지, 여기는 지각 이렇게 나와 있어. 인지나 지각이나. 그래서 이제 10번이 요형문이야.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선택했다 더 빨간 것을 언제 요청받을 때 매치시키라고 물체들의 색을 어떤 보통 빨간색이. 그래서 보통 빨간색인이 바로 우리의 사전 지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풍선이었나? 뭐였지? 입술하자 입술. 하트 하자 하트. 하트는 머릿속에 사전 지식이 있는 거야. 하트에 대한. 하트는 빨간색. 그러니까는 막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머쉬룸 할게. 머쉬룸은 약간 갈색이라는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빨간 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덜 빨간 거랑 이제 매치시킨다는 거야. 즉 사전 지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것은 보여주었다. 지식, 아까 얘기했지. 어떤 물체 색깔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들의 지각적 판단에, 사전 지식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결론이야, 결론. 이 부분. 일단 여기까지.